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스마트폰까지 검사하는 중국 백지 시위 확산 차단의 안간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당국이 지난 주말 베이징과 상하이 등에서 시작되었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백지 시위의 확산을 강하게 틀어막고 있습니다. 중국이 현재 가장 억압하고 있는 지역이 시장이라고 불리는 신장 위구르 지역이죠. 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가 제로 코로나의 방역의 폐쇄성으로 많은 사상자, 한 19명의 사상자를 내자 이로 인한 그 문제 때문에 들불처럼 퍼지는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를 막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은 태낭으로 불리고 있는 AI 기술을 적용한 안면 인식 감시 카메라 설치를 더 확대하고 이와 연계한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며 시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정권에 대한 저항 수위는 지난 10년 이래에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스마트폰까지 검사하는 중국 백지 시위 확산 차단의 안간힘입니다. 코로나19 봉쇄 중 19명의 사상자를 낸 신장 우르무치 아파트 화재 이후 중국 전역에서 이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퍼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봉쇄 구역을 둘러싼 철제 울타리를 밀어 넘어뜨리는 한편 저마다 아무 글자도 쓰지 않은 A4 용지 한 장을 쳐들고 있다라는 거죠. 백지를 들고 시위하는 것은 봉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마저 삭제하는 중국 당국의 검열에 항의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백지 시위가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자 중국은 이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태낭으로 알려진 AI 시스템까지 사용해 이번 시위 확산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스마트폰까지 확인하면서 이 통제 상황은 더욱더 심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중국이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특히 화웨이 시스템까지 이용을 한 이러한 것들까지 다 통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VPN이나 아니면 텔레그램을 통한 내용들이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의 게시물에 따르면 공안들이 행인들의 스마트폰을 검사해서 가상 사설망인 VPN, 이 VPN과 같은 경우는 만리방어벽을 뚫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의 설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중국은 만리방어벽을 사용을 해서 외부의 소통을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뚫는 방법은 VPN입니다. VPN은 중국의 만리방어벽을 뚫어버리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대부분 불법이에요. 공인된 VPN은 중국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텔레그램은 현재 중국 내에서 서비스가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PN을 통해서 텔레그램을 연결시키고 이러한 퍼나르기를 하는 것들을 이제 원천적으로 막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위대의 주축은 20, 30대죠. 이 20, 30대가 주축인 시위대는 당국의 인터넷 검열을 피해서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서 VPN을 설치하고 텔레그램에 접속하는 방식을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자울이 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외신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발해 표출화된 광범위한 분노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 라고 했는데 이러한 질문에 당신들이 언급한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시위가 일어난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의 지도력과 중국 인민의 협력 그리고 지원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의 투쟁이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상투적인 수사로 질문을 무마를 한 것이죠. 중국과 같은 경우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취하면서 주민들의 소득, 이동의 자유, 완전히 봉쇄시키기 때문에 이동의 자유나 그리고 이러한 봉쇄를 통한 정신적인 건강까지 희생시키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억제를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이렇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이유가
질 낮은 의료체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이 집에 갇히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번 신장 위구르 지방의 우르무치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고 이 안에서 죽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결국 중국 경제에 혼란과 피해를 가져왔다라는 분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의 촉매제가 된 것은 신장 우르무치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이것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예외 없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촉발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죠. 특히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용해서 반대 세력을 축청하는 데 사용했다는 소식이 나와 있고, 특히 신장 위구르 지방은 중국이 지금 아주 강력하게 누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제로 코로나 정책이 더 광범위하게 퍼진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로 코로나 정책에 지금 어려워진 그리고 참지 못했던 시민들이 이제 거리로 나와서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 이제 백지 한 장을 딱 들고 하는 백지 시위로 발생한 것이죠. 이는 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원유의 가격이 하락하고 중국 주식과 위안화는 큰 타격을 입었죠.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를 한다라는 것은 중국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나타나기 때문에 중국이 원유 수입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원유 소비량이 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원유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경제는 잘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국의 주식 그리고 위안화에 타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중국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향이 세계적으로 미치면서 백지 시위가 중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영 언론은 시위에 대한 언급은 일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코로나19의 예방수칙 준수를 촉구하는 기사만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 글로벌 증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중국이 내년 3월에서 4월 이전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해제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회사인 게이브 칼 드래고노믹스 소속의 애널리스트들은 투자 메모를 통해서 현재 시위가 기존 정치 질서를 위협하는 즉각적 요인은 아니지만 현재의 코로나19 봉쇄 정책이 더 이상 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봉쇄 정책은 지금 현재로서는 끝나지 않을 거고 내년 3, 4월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죠. 지금 시위대들이 중국 공안과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4월에서 5월 제로 코로나 봉쇄로 2,500만 명이 집에 봉쇄되었던 중국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상하이에서 지난 27일 늦은 오후 집회 중이던 상하이 시민들과 공안이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보안대의 버스 한 대는 시위대에 의해서 탈취당했습니다. 다음날 상하이 공안당국이 집회를 막기 위해 상하이 중심가 일부를 파란색 금속 장벽으로 바리케이트를 쳐서 접근을 차단을 한 것이죠. 인근의 한 상점의 직원들도 로이터 통신에 이 지역의 상점과 카페들에 대해 공안이 영업장 일시 폐쇄를 요청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전운이 아주 감돌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의 대표적인 코로나19 정책인 제로 코로나 정책은 중국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주요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통해서 이제 탈중국화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 그리고 공장의 근로자들도 탈출을 하고 있고 투자자들도 계속 탈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투자자들은 최근 시진핑의 3연임을 하면서 불안감이 해소가 되었다라는 분석이 나왔고 그래서 권위주의인 중국에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이 나왔었지만 예상치 못했던 이러한 시위가 발생하자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이 사건이 흘러갈지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인 모디스의 마틴 패치 부사장도 이번 시위에 대해서 심각한 정치적 폭력을 초래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빠르게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의미를 우리가 곱씹어 보면 이번 시위를 통해서 중국의 정치 세력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시위가 계속되고 중국이 더 강력한 대응을 한다면 중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죠. 그래서 이번 시위는 어쩌면 그 찻잔 속의 바람처럼 쉽게 사그라질 수는 있지만 이게 만약 장기화가 되면 중국 경제에 타격이 입게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중국의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용등급이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 중국이 외국에서 돈을 빌려올 때 이게 굉장히 어려워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거리 시위가 일어났거나 보도됐거나 영상이 공개된 주요 도시를 보면 지금 시발점인 우르무치, 그리고 베이징, 난징, 상하이, 우한, 광주, 윈난, 충칭, 청두, 시안, 란저우 중국 전역에서 거의 대도시에서는 다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정저우에서 지금 폭스콘 공장 노동자들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때문에 뛰쳐나간 일이 벌어졌죠.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 시켰다고 하지만 다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중국은 투자하기 어려운 나라다 라는 분석이 점점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일이 어떻게 향방이 되게 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